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이어집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될 만한 마켓세븐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네, 뭘 좋았죠. 뭘 할까 예. 고민을 하다가 네. 부지점장님께 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추석 이후로 10월이 되면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답이다라고 어제 시장이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네, 뭐 일단 주가 움직임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네. 어제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주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좀 살짝 네. 다른 섹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차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또 다시 유독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요. 뭐 그리고 정부 쪽에서 위드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한 네. 부분이 생기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고 시장 투심이 좀 그쪽으로 많이 쏠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고 하면 또 워낙 또 광범위하거든요. 네. 뭐 모두가 아시는 뭐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부터 해서 뭐 엔터주라든지 뭐 화장품, 소비 관련 소비재 쪽, 뭐 하이트 진로, 뭐 종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옥석을 좀 잘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행사들이나 일부 중소형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쟁이 굉장히 심화했던 업종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작은 업체들은 도산을 했거나 사라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는 대형 업체들 위주로 또 재편된 부분이 섹터 내에서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센 업종 그런 쪽 업종들은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간 업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시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접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의 70% 육박했습니다. 맞아요. 1차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65% 정도 됐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접종률이 높은 국가거든요. 그러면 추석 전후 이번 10월 정도까지 해서 70% 이상은 당연히 넘을 테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정부의 목표가 2차 접종이 또 7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정상화가 된다. 접종률이 올라가면 치명률이 낮아지는 게 또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명률이 또 낮아지면 거기에 맞게 진짜 위드 코로나, 뭐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여행,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 콘서트, 네.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또 대면 콘서트 이런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실적이 또 그만큼 또 올라갈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10월이면은 그렇죠. 네, 다 같이 이제 그리고 즐길 뭐 수 있을 것 영국 같더라고요. 축구 경기, 손흥민 축구 경기 네. 보시면 뭐 관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그렇기 썼죠.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네.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지만 또 이 부분이 또 익숙해지게 되면 접종률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주들에 홀려 있을 때 네네. 이쪽 섹터가 알게 모르게 주가가 또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올라간 강했죠. 종목들이 예, 많더라고요. 부지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이전이랑 주가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이미 뭐 여행 항공 섹터 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네. 넘어서는 주가까지 이제 회복이 된 종목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딱 선언이 되면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네. 주가가 좀 덜 가거나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충분히,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선반영적인 네.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한번 주가가 쉬었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또 차별화되게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미 지금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거기에선 이제 실적을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한 번 정도는 다시 뺐다가 끌어올리는 흐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종목을 준비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항공 쪽은 어제 특징주로 많이들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몇 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소비가 명품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된 걸로 그렇죠. 저는 알고 예. 있는데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면은 이제 뭐 소비 심리, 하반기 성수기 효과 등등으로 백화점의 실적 호조가 또 더 네네.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그렇죠. 대표적인 백화점 관련주인 현대백화점을 첫 번째 네네네. 종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떤 투자 의견이실까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완화가 되면 그 기대감으로 가장 움직일 만한 이제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 이제 백화점 네. 관련주죠.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을 또 가지고 오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게 된 게 현대백화점이 이제 그 백화점 관련 주들 중에서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에 대한 일단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제 전통적인 백화점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아울렛이라든지 면세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각화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온라인 채널도 어느 정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온라인 쪽 그리고 명품 쪽 시장이 워낙 코로나 이후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마진이 또 올라간 부분이 있고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것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던 시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실 다지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섹터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의 안정성이라든지 재무적인 비율을 보셔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다면 가장 먼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소비재 실적 자체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면 소비재 기업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들이 살아나면 백화점 관련주 그리고 유통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이 주가에서는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샤넬과 롤렉스 시계는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대기가 뭐 몇 개월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현대백화점 하면 이제 더현대서울 그러니까 여의도점이 이미 개장을 하고 난 이후로 2분기에 좀 실적 증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네. 저는 뭐 드는데.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네. 괜찮았고요. 일단은 3분기는 일시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로 계속 넘어갈수록 내년 초까지 코로나 접종률이 올라가고 이 부분에서 또 대면 영업까지 활성화가 된다면 네. 실적은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주가 그렇게 크게 부담 있는 주가 영역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류와 신발 쪽 OEM 업체도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도 이제 9월 15일부터 락다운 해제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부터네요. 굉장히 크죠. 네. 네, 주가가 최근에 좋았던 부분도 그 전에 이제 주가가 한번 빠졌던 부분도 네. 베트남 공장 대부분 이제 OEM 업체들 의류 쪽 그리고 신발 쪽 OEM 공장들이 다 베트남에 거의 맞아요. 대부분 집중화돼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고 다운이 되면 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안 좋았는데 안 좋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는데 8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이 거기에 따른 훼손을 생각보다 크게 받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공장들이 다시 이제 재개된다라는 재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또 일어난다면 가동률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꼭 한세 실업이 아니더라도 뭐 영업무역도 그렇고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미 이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이 조금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호전 실업이 가장 강했지만 네네네. 저는 이제 의류주 내에서는 한세 실업을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고르기는 했는데 네네네. 의류 쪽이 또 4분기는 성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가 일반적으로 소비재 기업들에게 조금 비성수기고요. 4분기로 갈수록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예를 들면 의류라면 중국 쪽을 보면 광군제가 있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소비가 굉장히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쪽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한세실업은 또 그 섹터 내에서도 영업무역과 함께 워낙 이제 포지셔닝이 잘 된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수혜를 조금 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류주 내에서 한 종목을 고를 때 뭘 골라야 되나 어제 진짜 많이 고민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호전 네. 실업은 많이 올랐고 네네네. 한세 실업, 영업무역, 잘 고르신 것 같아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등 있는데 네네네. 한세 실업은 좀 괜찮을까요? 한세실업이 의류주 내에서. 네네 의류 쪽에서 조금 덜 오른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적 안정성이 아까 현대백화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네. 실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여타 업체보다는 조금 더 많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호전실업 같이 뭐 한 10%씩 이렇게 오르면 또 바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던 부분보다는 꾸준히 올라오기는 했으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주가 보면 좀 많이 처참해요. 정말 많이 네네네. 빠졌거든요. 중국 쪽이죠. 네. 반면에 근데 지금 ODM 쪽은 다른 것 같고 특히나 네네. 그 안에서 코스맥스를 증권가에서 상당히 탑픽 종목으로 많이 추천을 네, 하길래.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네. 나왔더라고요. 뭐 일단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그쪽 섹터 내에서 그 업계 내에서는 1위 업체들에 가까운 업체들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면 선도 기업들부터 바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제 한세실업 OEM 말씀드렸는데 이건 ODM입니다. 네. ODM 위주로 하고 있고요. OEM과 ODM 짧게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OEM은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설계가 이미 된 부분을 그대로 위탁 생산만 하는 거고요. ODM 같은 경우에 코스맥스 화장품 ODM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밑단부터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는 이쪽이거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 업체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업계 1위라는 거는 개발 밑단부터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여태 경쟁사보다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업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 중국 법인 쪽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쪽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ODM 쪽은 또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 워낙 실적적인 측면이나 또 중국 쪽이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또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스맥스는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타 경쟁사보다는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법인 쪽이 살아나면 국내 시장이 또 턴어라운드를 이번 2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시장까지 살아나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조금 낮습니다. 미국 쪽 시장은 뭐 손소득제 중심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쪽도 조금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연말로 들어갈수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 쪽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쪽 부분이까지 살아난다면 충분히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1위 업체라는 게 지금같이 조금은 아직은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그러면 1위 업체 선도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안정성적인 측면이라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계속 주가가 좀 고전을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쪽이 조금 눈으로 조금 더 살아나는 이게 실적을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좀 무게가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다만 이제 역발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사셔도 돼요. 예. 많이 조금 빠져서. 대신 바로 사자마자 좀 재미있는 흐름이 온다라기보다 조금 중기적으로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오히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투자 선택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일 때 싸게 사는 그렇죠. 게 예. 나중을 봤을 때는 네, 또 훨씬 현명한 더 투자가 좋죠. 될 수도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네. 경기 민감주들이 솔직히 좋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중개하는 관련주들을 당장 뭐 오늘 사자, 내일 사자 이런 관점이 그렇죠. 아니라 좀 예.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둘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부지점장님. 일단 뭐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섹터가 광범위합니다. 맞아요. 뭐. 네. 엔터주들 콘서트 공연이 다시 시작을 하면 충분히 또 눈여겨 보실만 하다라고 보이고요. 뭐 카지노도 들어갈 카지노 거고요. 관련주들 네. 보시면 뭐 어저께 또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랜드는 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 여행 수요가 다시 이제 재개가 글로벌 여행객들이 다시 들어오고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제 토픽 종목은 호텔신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글로벌 여행이 이제 재개가 되면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증가에 의해서 이제 면세점 쪽이 아무래도 매출 네.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이게 호텔신라가 이제 호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대부분 면세점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 2분기 실적이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괜찮았던 부분이 인천공항점을 잠시 철수를 지금 했거든요. 이거는 뭐 재입찰을 통해서 바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세이브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내 면세점 매출은 괜찮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을 조금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따이공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네. 하죠. 이제 기업형이 있고 조금 중소 좀 작게 하는 이 보따리상들인데 이게 바로 면세점과 다이렉트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여행 수요 이런 부분이 위드 코로나로 정상화 백신 여권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이동들이 이제 좀 원활해지면 이 부분이 이제 소형 따이공들까지 원래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이제 중소형 이쪽 따이공 보따리상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쪽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인천공항점 이쪽에서 또 매출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오히려 시내 면세점 매출만으로도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탑픽으로 가지고 온 게 좀 많이 올라서 이제 부담스러운 섹터들 이 오프닝 관련 섹터 내에서도 많은데 이게 올 중반 한 5, 6월 정도에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경제가 재개되는 데 대한 기대감으로 한 10만 원까지 찍었던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 4차 델타 변이가 창궐을 하면서 이게 유행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 10% 이상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적어도 10만 원, 그 전에 봤던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면세점 부분이 이제 인천공항점이랑 이렇게 조금 더 살아난다면 여기에서 또 한 11, 2만 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상대적으로 덜어 올랐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전고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가격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지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외신을 보니까 중국이 이제 마카오 사업장을 그렇죠. 규제한다라는 예.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게는 또 반사 수익이 되는 반사 부분이 있기 수익이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죠. 중국이 네. 뭐 게임을 한번 때리더니 네. 이제 또 마카오 이제 카지노 네.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는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강원랜드 실적이 아까 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게 되지 않은 뭐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이 카지노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정상화 된다면 여기서 또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카지노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뭐 내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국내 존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네네. 각각의 포인트들 잘 참고를 해서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은근 너무 네네네. 많았네요. 워낙 마켓세븐.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마켓세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